자,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네이버 앱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의 첫 화면이 되겠죠. 네이버 앱의 초기 화면에서 손가락 터치해서 위로 올리시면 날씨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나우, 그 다음에 방역 패스, 주식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은 기본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위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줄세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킵, 카페, 네이버 페이, 뉴스, 쇼핑, 증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누르시면 바로 해당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스포츠 누르시면 바로 스포츠 뉴스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뭐 창작자라든지 소상공인 또는 기업용 솔루션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용 용도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서비스 중에 자주 쓰는 서비스는 이 위쪽으로 올려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라벨 표시를 눌러주시면 별표가 생기면서 바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필요 없으시면 별표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뭐 QR 체크인이라든지 페이라든지 알림, NA 버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쇼핑 라이프와 뉴스 컨텐츠가 나오죠. 자, 쇼핑 라이프 누르면 쇼핑 관련 내용이 나오고요. 뉴스 컨텐츠 누르면 뉴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있는 홈 버튼 누르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중간에 검색창이 있죠. 자, 이 검색창에서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터치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린닷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부터 이 그린닷 버튼이 새로 생겼죠. 자, 이 그린닷 누르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 검색, 주변 검색, 음성, 음악, 렌즈, 쇼핑 렌즈, 팝하고 번역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쇼핑 렌즈, 바코드, 렌즈는 하나만 누르면 나머지는 또 다 같이 보이니까 이것은 한 묶음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여기서 검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주 눈에 익숙한 그 화면이 나오죠. 기존에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하는 방법과 똑같이 여기 URL이나 검색어 입력해서 여기 있는 검색 버튼 눌러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음성 검색도 나오죠.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카메라로 검색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위치 검색이죠. 자, 이 네이버 앱은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한 서비스들이니까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린닷 다시 누르고요. 자, 검색 봤죠? 그 다음에 내 주변 눌러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주위에 맛집이라든지 뭐 카페, 술집, 쇼핑, 가볼 만한 곳, 강자 문화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뭐 여러 가지 음식점부터 다양하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리뷰와 평균 가격까지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도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음식점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뭐 전화를 한다든지 길찾기를 할 수도 있고요. 메뉴까지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격대와 어떤 음식인지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측에 있는 배달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배달의 민족하고 연동이 돼서 여기서도 바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네이버 앱이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네이버 앱 하나만으로도 뭐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다 다시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이 있죠. 자, 여기는 음성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여러 가지 명령을 해줄 수가 있죠.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버튼 누릅니다. 정치 뉴스 보여주세요. 페이 송금 해주세요. 자, 그러면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로 전송을 할 수 있죠. 네이버 페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3003번 첫차 시간 알려주세요. 수원 3003번 버스 척차 시간은 능실마을 21단지 수원여대 QR 체크인 열어주세요.
자, 요즘 QR 체크인하는 곳에 가면 막 스마트폰을 흔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음성으로 열어줄 수가 있죠. 근처 맛집 보여주세요. 플레이스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근처 주유소 보여주세요. 플레이스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자,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과 위치가 보이게 되겠죠. 경부고속도로 교통 상황 보여주세요. 실시간 교통정보 결과입니다. 반포대교 교통 상황 보여주세요. 반포대교 서초 방향은 전체적으로 원활하네요. 용산 캘린더 보여주세요. 제주도 인구 알려주세요. 뉴스일에 의하면 제주 인구는 67만 2,948명입니다. 30초 타이머 해주세요.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타이머 시작하겠죠. 40제곱미터가 몇 평이에요? 40제곱미터는 12.1평입니다. 오늘 운세 알려주세요. 주인님의 오늘 운세입니다.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것도 하는 날. 잠자기 좋은 음악 틀어주세요. 네이버 주식 얼마예요? 최근 네이버 주가는 이전 거래일보다 9,000원 하락한 31만 3천원입니다. 코스피 지수 얼마예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09.24로 전일 대비 달러 환율 얼마예요? 현재 미국 달러화 환율은 약 1198.5원이에요. 노인과 바다 줄거리 알려주세요. 네이버 검색 결과에 의하면 노인과 바다 줄거리는 상처를 한 후 딸을 도시로 시집 보 자, 이렇게 네이버 앱에는 여러 가지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자, 이런 음성 명령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도 많이 제공을 합니다. 특히나 네이버 클로바 스피커하고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한 음성 명령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음악 버튼인데요. 이 음악 버튼은 여러분이 직접 부르는 노래는 검색을 해주지 못하고요. 실제 플레이가 되는 정식 음원만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시거나 길 가다가 나오는 음악이 궁금하실 때는 바로 이 음악 버튼 눌러주시면 노래를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팝하고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하고 번역은 기본적으로 입력한 텍스트를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좌측에 한국어로 돼 있고 우측에 영어로 돼 있죠. 이 한국어를 영어로 또는 영어를 한국어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간단한 내용을 써볼게요. 자,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한국어로 들어볼 수도 있고요. 영어로 들어볼 수도 있겠죠. 자, 한국어로 한번 들어볼까요? IB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 자, 이번엔 영어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B96 viewers, hello. I hope all of you who are watching our channel. 자, 그리고 번역할 내용을 입력하는 것도 이 타이핑을 일일이 칠 필요 없이 여기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입력을 해볼까요? IB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바로 번역이 되고 아래쪽에 단어에 대한 설명도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이 있죠. 자, 이걸 이용하면 텍스트를 찍어서 직접 번역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버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문장을 놓고요. 자,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번역되죠? 자,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전체 선택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들도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어로 보여주고 그 밑에는 한국어로 또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원어 바로 밑에 있는 번역본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문장으로 한꺼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어로도 읽어볼 수가 있겠죠. Christian shad oil on wood, 103x 80.5 cm. 그리고 이것을 번역된 한국어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목재에 묻은 크리스찬 샤드 오일 103 X80 자, 그리고 아래는 단어에 대한 또 해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볼 텐데요. 일반적인 소설책 같은 거는 간단하니까 이런 보증서도 번역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셔터 버튼 누릅니다.
sent a 그리고 이것을 번역된 한국어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목재에 묻은 크리스찬 샤드 오일 103 X80. 자, 그리고 아래는 단어에 대한 또 해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볼 텐데요. 일반적인 소설책 같은 거는 간단하니까 이런 보증서도 번역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셔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전부 한국어로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왼쪽은 언어 감지로 지금 바뀌었죠. 자, 우측의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영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바로 번역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 언어든 이 파파고의 스캔 기능만 이용하면 아주 쉽게 번역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린다 다시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렌즈 바코드 쇼핑 렌즈인데요. 자, 셋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QR 바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외부에 나가서 네이버 렌즈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R 바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코드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가 여러 가지 나오게 되죠. 자, 배터리 가격은 인터넷이 훨씬 저렴하네요. 자, 이번에는 쇼핑 렌즈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직접 찍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코드를 찍지 않고 이렇게 제품을 찍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모양을 찾은 다음에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 가격대나 판매처까지 전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비슷한 사진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 쇼핑 렌즈가 정확하게 검색이 되는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접착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서 자, 보여주네요. 자, 똑같죠? 아주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검색을 보여주는지 QR 바코드를 이용해서 바코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나오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그 대신 여기는 가격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쇼핑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도 여기가 더 싸네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 렌즈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찾아주는데 스마트 렌즈가 좀 더 빠르게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은 어차피 마찬가지죠. 쇼핑 렌즈나 스마트 렌즈나 제품을 검색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인터넷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렌즈 상태에서 바코드 검색을 해봤어요. 자, 그래도 되죠? 꼭 바코드로 바꾸지 않고 스마트 렌즈로 해도 전부 검색을 해주고 똑같이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렌즈 종류를 문자 인식으로 바꿔서 이 문자 인식 렌즈의 편리한 기능을 볼게요. 자, 이렇게 영문으로 쓰여 있을 경우 문자 인식으로 비춘 다음 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문자를 번역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건 파파고가 연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기본 제일 큰 글자만 번역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된 박스를 터치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죠.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문자 인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외국어로 된 이런 제품 정보 같은 것들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제 주문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비추게 되면 바코드로 검색을 해주고요. 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제창 나오고 네이버 페이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되죠.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바로 결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 결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와인 라벨 검색을 해볼까요? 자, 와인 라벨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얘가 알아서 찾은 다음 검색을 해서 보여주게 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제창 나오고 네이버 페이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되죠.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바로 결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 결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로쉐마제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프랑스 와인인가 봐요. 산미와 바디감 나오고 병보.
사진 똑같은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와인 라벨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네이버 앱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릅니다. 자, 그러면 킵이라고 있죠. 자, 이 네이버 킵은 인터넷 서핑을 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실 때 중요한 내용이나 필요한 내용들을 말 그대로 킵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 킵은 네이버 메모와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메모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킵과 연동해서 쓰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 사진, 동영상, 파일, 메모라고 있죠. 자, 링크도 킵할 수 있고요. 사진, 동영상, 그 다음 파일, 메모 전부 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링크는 여러분이 SNS로 대화를 하시거나 또는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중요한 링크나 참고해야 할 링크들을 전부 여기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사진, 동영상은 갤러리나 SNS 또는 웹 서핑 시에 사진들을 저장을 할 때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파일은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이 킵에다가 등록을 시키고 메모도 전부 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링크 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누르시면 이미 킵 해 놓은 것들이 보이게 되죠. 자, 네이버 앱에서요. 검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ib96.com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킵 저장이라고 있죠. 이 킵 저장을 주시면 이 사이트 링크가 킵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 앱에서 이 사이트로 지금 접속을 한 건데요. 만약에 네이버 앱을 쓰지 않고 구글 크롬이라든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것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자, 이렇게 구글 크롬에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네이버 웹을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는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공유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측으로 넘겨주면 자세히라고 나오죠. 자, 자세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네이버 앱을 찾아주세요. 자, 보시면 네이버라고 있죠. 자, 이 네이버를 누르시게 되면 네이버 친구 공유하기, 네이버 킵, PC 웨일로 보내기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네이버 킵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킵에 킵이 되겠죠. 킵에 저장되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킵에 들어가 볼까요? 자, 링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다음을 추가한 게 여기 나오게 되죠. 날짜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웹서핑을 하실 때 어디에 접속을 하셨든지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카카오톡에서 예를 들어 링크 주소를 받았어요. 자, 이건 문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터치하시고 기다리시게 되면 여기에 공유라고 나오죠. 자, 공유 들어가시게 되면 또 똑같이 네이버라고 나오죠. 이 네이버 누르시면 이 링크를 킵에 저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링크를 킵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동영상은 갤러리에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웹서핑을 하다가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그런 사진들도 전부 킵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와서 이걸 검색을 했어요. 이 마스크 사진을 저장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여기에 네이버 킵 이미지 저장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킵에다가 링크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으로 들어가시고요. 공유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또 네이버 나오죠. 자, 이 네이버 누르시면 또 킵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거든 여러분이 킵을 해놓고 싶은 것들은 터치하고 공유를 해주시게 되면 무조건 네이버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거기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킵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나중에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 갤럭시일 경우에는 내 파일이라고 있죠. 이 내 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문서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뭐 노트나 test.hwp 이거를 받았어요. 자, 이거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또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체크되고요. 아래쪽에 공유 나오죠. 자, 공유 누르시고요. 여기서 네이버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 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킵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 킵 서버로 전송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네이버 킵에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이버 킵에서 파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죠? 자,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기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해 주시면 내려받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메모 기능인데요. 자, 메모 기능은 네이버 앱에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메모 있죠? 이 메모는 네이버 앱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메모 앱 자체가 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메모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메모 치시면 네이버 메모라고 나와요. 이거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네이버 메모 자체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네이버 앱에서 연동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이버 메모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모 작성하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필요할 때 메모하는 거죠. 자, 메모를 이 메모 앱 자체에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메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기능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은 메모를 킵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96.com 들어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다가 여기 있는 텍스트들을 나중에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긁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공유 있죠? 공유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라고 또 나오네요. 자, 네이버 누르시면 네이버 킵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킵 했어요. 저장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메모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메모 누르면 지금 금방 우리가 킵한 그 메모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텍스트는 뭐든 긁으면 전부 네이버 킵에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전부 메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메모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웹사이트나 다른 앱에서 열은 문서의 일부분의 텍스트를 내가 킵을 하고 싶다 하면 킵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메모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킵과 메모가 연동이 되는 거죠. 자, 네이버 메모로 들어왔습니다. 자, 메모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텍스트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입력은 여기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단어는 모르겠는데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하고 편집을 해주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마이크 버튼 누르고 입력해 볼게요. 자, 네이버 메모에서 오디오 녹음하도록 허용하겠냐고 하죠.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파일 액세스 허용해야겠죠. 다시 누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됐네요. 들어갔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뭐가 나와요? 녹음된 파일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입니다. 항상. 자, 이렇게 녹음된 파일도 그대로 나오죠? 자, 나는 텍스트만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녹음 파일을 X로 없애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갤러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죠. 자, 이런 사진들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1이라고 나오죠. 자, 사진을 한 장뿐만이 아니고 2장씩, 3장씩 이렇게 첨부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으면 다시 한번 누르면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첨부합니다. 그러면 사진도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간단한 문서 편집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필요 없으면 여기 있는 커서 찍고요. 키보드에 있는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사진도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기 기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펜 모양이 있죠? 이 펜 누르게 되면 컬러와 그 다음에 선 두께를 지정해 줄 수 있네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글씨를 씁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사진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리게 한 내용이 삭제된다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모두 지우기 누르면 전부 다 지우게 됩니다. 자, 다 하셨으면 첨부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되돌리기 버튼 있죠? 금방 한 명령 취소가 되겠고요. 첨부 버튼 누르면 바로 첨부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첨부시키면 첨부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되돌리기 버튼 있죠?
금방 한 명령 취소가 되겠고요. 첨부 버튼 누르면 바로 첨부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첨부시킬 수 있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도화지가 이만한 사이즈가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 텍스트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그림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 부분 터치하시게 되면 그림만 나오고요.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내가 메모장에서 이렇게 글 쓴 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이것은 JPG로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지워요? 똑같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일종의 글씨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터치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지게 되겠죠? 자, 엔터 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목록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자, 컴퓨터 기초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또 목록 버튼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썼어요. 자, 여기서 엔터만 넘기면 알아서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여기에 목록 버튼이 눌려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메모 저장돼 있죠? 자, 메모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똑같이 여기 목록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체크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체크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메모 기능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을 차례대로 써놨다든지 그래서 이 메모 기능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써놓으시게 되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 눈에 띄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처리했고 어떤 것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메모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내가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날짜를 지정해서 알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알람 표시 있죠? 여기 누르시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언제 해야 할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확인을 하죠. 자, 그 다음 시간을 지정을 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정한 이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죠. 메모를 확인하라는 알람이 울리겠죠.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 1번 체크했어요. 자, 이제 2번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다음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눌러서 이것을 재설정 눌러서 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날짜 이 시간에 이 일을 해야 돼서 알람 지정을 해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토샵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내일 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알람 누르고 들어가셔서 재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지정하겠죠? 확인합니다. 시간도 그대로 해요.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또 알람 나오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일 또 처리하고 또 그 다음 재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 공유 버튼 눌러서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울 수도 있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메모가 저장됐다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좌측에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폴더를 추가해서 자, 내 업무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추가했죠. 자, 그러면 내 업무라고 나오죠. 그 다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파란색은 지인, 개인, 업무, 내 메모 이렇게 있죠. 이것도 전부 폴더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모를 해당하는 폴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든 이 메모죠. 자, 이 메모를 다른 폴더로 옮겨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폴더에 화살표 있죠. 자,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서 내 메모 터치하시면 내 메모 폴더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폴더에서 확인을 하는 자,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안 봐도 자,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도 여기 아래쪽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해당하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모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배경도 해당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자, 메모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킵에서 메모 들어왔어요. 메모 앱을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메모는 여기에 나오지 않죠.
자, 여기는 내가 클릭 드래그해서 긁은 다음에 그것을 킵한 그 메모만 나오는 거고요. 메모 앱 자체적으로 만든 메모는 여기에는 뜨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킵에 저장한 메모는 메모 앱에 뜨겠죠. 그것은 공유가 되지만 메모 앱 자체적으로 만든 메모는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박스라고 있죠. 이 마이박스는 일종의 클라우드죠.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박스에 저장된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자, 우측 상단 줄 세 개 메뉴 누르시면 모든 사진, 촬영일별, 앨범별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내 파일, 공유받은 폴더 이런 것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30기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용량이 되겠어요. 자, 그 이상을 이용을 하시려면 이용권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기본 용량 이용하시려면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마이박스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마이박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갤러리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이거를 공유해서 저장할 거예요. 자,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킵과는 또 다르죠. 자, 이것은 마이박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킵은 킵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용도가 다르겠죠. 자, 마이박스에 저장이 되게 되면 PC, 스마트폰 상관없이 이 마이박스에만 접근을 하시면 전부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이 마이박스는 사진이나 파일 같은 것만 전송을 할 수 있죠. 내가 긁은 텍스트 같은 것들은 저장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메모나 킵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 네이버 박스는 하나의 파일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이나 일반 데이터 같은 것만 저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이박스는 한 사람당 하나만 제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디마다 다 마이박스를 만들 수는 없고요. 여러 개의 아이디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의 아이디에만 마이박스를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줄 세 개 메뉴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일 한번 볼까요? 자, 메일 누르시게 되면 네이버 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프로모션, 청구 결제, SNS, 카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장이 되고요. 자, 우측 상단에 줄 세 개 메뉴 누르시게 되면 전체 메일과 받은 메일, 내게 쓴 메일, 보관함, 보낸 메일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일 정리를 안 하시면 이 메일을 열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메일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좀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이때 정리하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받은 메일들 쭉 나와요. 자, 여기서 앞쪽에 체크하시고 필요 없는 거는 전부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전체 선택해서 읽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가시면 여러 가지 스팸 메일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메일이 왔을 경우에는 메일 스마트봇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봇 이용하시면 간단한 내용들은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주소록이 있죠. 자, 네이버 주소록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네이버 주소록은 네이버 메일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 주소록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주소록이 구글 주소록도 있고 네이버 주소록도 있고 또 스마트폰 자체의 주소록도 있죠. 자,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측 상단 줄 세 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폰 연락처 업로드 하시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네이버 주소록으로 업로드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네이버 지도 있죠? 네이버 지도 누르시면 네이버 지도에 다양한 지도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길 찾기 이런 것들 전부 지도에서 가능하게 되겠죠. 이 네이버 지도의 자세한 기능들은 본 채널에 네이버 지도 강좌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QR 체크인 있죠? 이 QR 체크인 누르시면 입장을 위한 QR코드가 나오게 되죠? 이거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래쪽 흔들어 열기는 꺼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고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상단에 QR 체크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니까 이게 더 빠르겠죠? 아니면 위젯을 아예 뽑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빠르겠죠? 자, QR 체크인 위젯을 꺼내 볼까요? 자, 홈 화면에서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위젯 생성 화면이 나오면 첨부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되돌리기 버튼 있죠? 금방 한 명령 취소가 되겠고요. 첨부 버튼 누르면 바로 첨부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첨부시킬 수 있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도화지가 이만한 사이즈가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 텍스트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그림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 부분 터치하시게 되면 그림만 나오고요.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내가 메모장에서 이렇게 글 쓴 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이것은 JPG로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지워요? 똑같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일종의 글씨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터치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지게 되겠죠? 자, 엔터 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목록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자, 컴퓨터 기초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또 목록 버튼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썼어요. 자, 여기서 엔터만 넘기면 알아서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여기에 목록 버튼이 눌려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메모 저장돼 있죠? 자, 메모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똑같이 여기 목록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체크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체크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메모 기능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을 차례대로 써놨다든지 그래서 이 메모 기능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써놓으시게 되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 눈에 띄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처리했고 어떤 것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메모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내가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날짜를 지정해서 알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알람 표시 있죠? 여기 누르시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언제 해야 할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확인을 하죠. 자, 그 다음 시간을 지정을 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정한 이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죠. 메모를 확인하라는 알람이 울리겠죠.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 1번 체크했어요. 자, 이제 2번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다음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눌러서 이것을 재설정 눌러서 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날짜 이 시간에 이 일을 해야 돼서 알람 지정을 해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토샵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내일 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알람 누르고 들어가셔서 재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지정하겠죠? 확인합니다. 시간도 그대로 해요.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또 알람 나오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일 또 처리하고 또 그 다음 재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 공유 버튼 눌러서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울 수도 있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메모가 저장됐다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좌측에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폴더를 추가해서 자, 내 업무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추가했죠. 자, 그러면 내 업무라고 나오죠. 그 다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파란색은 지인, 개인, 업무, 내 메모 이렇게 있죠. 이것도 전부 폴더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모를 해당하는 폴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든 이 메모죠. 자, 이 메모를 다른 폴더로 옮겨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폴더에 화살표 있죠. 자,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서 내 메모 터치하시면 내 메모 폴더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폴더에서 확인을 하는 자,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안 봐도 자,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도 여기 아래쪽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해당하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모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배경도 해당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자, 메모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킵에서 메모 들어왔어요.
메모 앱을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메모는 여기에 나오지 않죠. 자, 여기는 내가 클릭 드래그해서 긁은 다음에 그것을 킵한 그 메모만 나오는 거고요. 메모 앱 자체적으로 만든 메모는 여기에는 뜨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킵에 저장한 메모는 메모 앱에 뜨겠죠. 그것은 공유가 되지만 메모 앱 자체적으로 만든 메모는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박스라고 있죠. 이 마이박스는 일종의 클라우드죠.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박스에 저장된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자, 우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시면 모든 사진, 촬영일별, 앨범별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내 파일, 공유받은 폴더 이런 것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30기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용량이 되겠어요. 자, 그 이상을 이용을 하시려면 이용권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기본 용량 이용하시려면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마이박스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마이박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갤러리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이거를 공유해서 저장할 거예요. 자,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킵과는 또 다르죠. 자, 이것은 마이박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킵은 킵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용도가 다르겠죠. 자, 마이박스에 저장이 되게 되면 PC, 스마트폰 상관없이 이 마이박스에만 접근을 하시면 전부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이 마이박스는 사진이나 파일 같은 것만 전송을 할 수 있죠. 내가 긁은 텍스트 같은 것들은 저장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메모나 킵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 네이버 박스는 하나의 파일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이나 일반 데이터 같은 것만 저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이박스는 한 사람당 하나만 제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디마다 다 마이박스를 만들 수는 없고요. 여러 개의 아이디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의 아이디에만 마이박스를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줄세개 메뉴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일 한번 볼까요? 자, 메일 누르시게 되면 네이버 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프로모션, 청구 결제, SNS, 카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장이 되고요. 자, 우측 상단에 줄세개 메뉴 누르시게 되면 전체 메일과 받은 메일, 내게 쓴 메일, 보관함, 보낸 메일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일 정리를 안 하시면 이 메일을 열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메일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좀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이때 정리하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받은 메일들 쭉 나와요. 자, 여기서 앞쪽에 체크하시고 필요 없는 거는 전부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전체 선택해서 읽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가시면 여러 가지 스팸 메일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메일이 왔을 경우에는 메일 스마트봇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봇 이용하시면 간단한 내용들은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주소록이 있죠. 자, 네이버 주소록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네이버 주소록은 네이버 메일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 주소록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주소록이 구글 주소록도 있고 네이버 주소록도 있고 또 스마트폰 자체의 주소록도 있죠. 자,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폰 연락처 업로드 하시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네이버 주소록으로 업로드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네이버 지도 있죠? 네이버 지도 누르시면 네이버 지도에 다양한 지도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길 찾기 이런 것들 전부 지도에서 가능하게 되겠죠. 이 네이버 지도의 자세한 기능들은 본 채널에 네이버 지도 강좌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QR 체크인 있죠? 이 QR 체크인 누르시면 입장을 위한 QR코드가 나오게 되죠? 이거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래쪽 흔들어 열기는 꺼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고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상단에 QR 체크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니까 이게 더 빠르겠죠? 아니면 위젯을 아예 뽑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빠르겠죠? 자, QR 체크인 위젯을 꺼내 볼까요? 자, 홈 화면에서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위젯 생성 화면이